안녕하세요.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기계들 있잖아요.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어떤 힘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. 오늘 바로 그 힘, 그러니까 에너지의 비밀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연력학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발전소, 그리고 자동차 엔진, 또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까지 겉보기엔 정말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이 세 가지에 과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? 네, 정답은 바로 연력학입니다. 이 기계들이요, 전부 다 에너지를 다루는 똑같은 언어, 그러니까 연력학의 법칙을 따른다는 거죠. 연력학 하니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. 그냥 에너지가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일종의 기본 설명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 언어를 제대로 배우려면 먼저 경기장부터 딱 정해놔야겠죠? 우리가 뭘 분석할 건지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기본 용어 정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연력학에서는요, 무언가를 분석하고 싶으면 일단 그 주변에 이렇게 선을 긋는 것부터 시작해요. 우리가 딱 집중해서 볼 대상을 개라고 하고요. 그리고 그 대상을 뺀 나머지 우주 전체를 주위라고 부릅니다. 그럼 그 둘을 나누는 선은 뭘까요? 네, 바로 경계입니다. 정말 간단하죠? 이 시스템의 종류는요, 방금 말한 경계를 뭐가 드나들 수 있느냐에 따라 딱 결정됩니다.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. 물질, 즉 질량하고 에너지가 둘 다 막 드나들 수 있으면 개방계, 에너지는 통과하는데 질량은 못 들어오면 밀폐계, 그리고 둘 다 꽁꽁 막혀서 아무것도 못 지나다니면 고립계가 되는 거죠. 자, 첫 번째는 개방계입니다. 이건 뭐랄까, 문이 활짝 열려있는 방 같은 거예요. 사람, 즉 질량도 자유롭게 드나들고 방 안에 뜨거운 열기, 그러니까 에너지도 밖으로 막 빠져나가잖아요. 터빈이나 자동차 엔진처럼 끊임없이 뭔가가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장치들이 바로 이 개방계의 아주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밀폐계. 이건 뚜껑을 꽉 닫아놓은 냄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우리가 냄비 밑을 가열해서 뜨겁게 만들 수는 있죠? 에너지는 전달되는 거예요. 하지만 뚜껑 때문에 안에 있는 물, 즉 질량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. 그쵸? 이렇게 안에 있는 물질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바로 밀폐계의 핵심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, 고립계입니다. 이건 정말 완벽한 궁극의 보온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외부랑 질량도 에너지도 그 어떤 것도 주고받지 않는 상태죠. 사실 현실 세계에서 완벽한 고립계를 찾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.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 우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고립계로 보기도 합니다. 자, 좋아요. 이제 우리가 분석할 공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알았어요. 그럼 이제 그 공간 안에서 특정 순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딱 꼬집어서 묘사하는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. 시스템의 상태라는 게 있는데요. 이건 말 그대로 시스템의 현재 컨디션을 보여주는 한 장의 스냅샷 사진 같은 거예요. 그리고 그 사진에는 온도나 압력처럼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찍혀 있겠죠.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상태량이라고 부릅니다. 근데 이 상태량이라는 게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요. 첫 번째는 강성적 상태량인데 이건 시스템의 크기나 양에 전혀 상관이 없는 값이에요. 예를 들어 컵에 담긴 물이든 저 거대한 태평양 바닷물이든 끓는 점은 똑같잖아요. 바로 그런 거죠. 반면에 종량적 상태량은 이름에서 느낌이 오죠. 양에 따라서 변하는 값입니다. 물 한 컵의 부피랑 두 컵의 부피는 당연히 다르니까요. 근데 여기서 아주 똑똑한 방법이 하나 나옵니다. 바로 양에 따라 변하는 이 종량적 상태량을 질량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비상태량이라는 걸로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 양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 물질 고유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. 일종의 단위 맞추기 같은 거죠. 이걸로 서로 다른 것들도 공평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자, 지금까지는 시스템의 한순간, 그러니까 스냅샷 사진을 찍는 법을 배운 거예요. 그럼 이제 그 상태가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?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을 보는 거죠. 바로 과정과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입니다. 아주 간단해요. 과정이라는 건요, 시스템이 A라는 상태에서 B라는 상태로 변해가는 그 여정 자체를 말합니다. 예를 들어서 피스톤을 꾹 눌러서 기체의 부피를 줄였다. 바로 그 변화, 그게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. 연력학에서는 특히 중요하게 다루는 네 가지 과정이 있어요.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거나, 부피를 고정하거나, 온도를 똑같이 맞추거나, 아니면 아예 열 출입을 막아버리는 경우죠. 왜 이게 중요하냐면
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엔진이나 기계들이 바로 이 네 가지 과정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. 그럼 사이클은 뭘까요? 이건 여러 가지 과정들을 쭉 거쳐서 결국 다시 처음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순환 여행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바로 이 다시 돌아온다는 특징, 이 반복 능력 덕분에 엔진이나 발전소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. 이 사이클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우리 자동차 가솔린 엔진에서 일어나는 오토 사이클입니다. 자, 들어보세요. 흡입, 압축, 폭발, 배기, 이 네 개의 단계, 즉 네 개의 과정이 모여서 하나의 사이클을 딱 완성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사이클이 쉴 틈 없이 계속 반복되면서 자동차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엄청난 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자, 이제 우리는 연력학이라는 새로운 언어의 기본 단어들을 거의 다 배운 셈이에요. 그럼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나요? 그 자동차 엔진을 우리가 방금 배운 이 새로운 언어로 다시 한번 멋지게 설명해 볼까요? 네, 바로 그 자동차 엔진입니다. 처음에는 그냥 복잡하게만 보였던 이 기계가 우리가 배운 개념들을 적용하니까 어떻게 착착 설명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. 우선 자동차 엔진에는 연료랑 공기가 계속 들어가고 또 배기가스가 계속 밖으로 나오죠. 그렇죠. 물질, 즉 질량이 경계를 넘나들고 있으니까 이건 뭐다? 명백한 개방계입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이 모든 마법을 가능하게 하는 마지막 핵심 퍼즐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작업유체라는 건데요. 말이 좀 어렵지만 간단해요. 시스템 안에서 실제로 열을 일로 바꿔주는 그 주인공 물질, 그걸 바로 작업유체라고 부릅니다. 그럼 자동차 엔진에서는 뭐가 작업유체일까요? 네, 바로 그 연료와 공기가 섞인 혼합물입니다. 이 녀석이 압축됐다가 뻥 하고 터지면서 모든 일이 시작되는 거니까요. 그리고 이 작업 유체는 우리가 아까 봤던 오토사이클이라는 정해진 순환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고요. 자, 그러면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? 자동차 엔진은 연료와 공기 혼합물이라는 작업 유체를 사용하는 개방계 시스템이 오토사이클이라는 연력학적 사이클을 통해서 일을 만들어내는 장치다. 와,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죠. 보셨듯이 연력학은 그냥 머리 아픈 과학 공식이 아닙니다. 우리 주변 세상의 에너지가 어떻게 흐르고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언어인 셈이죠. 자, 이제 이 언어를 조금이나마 알게 된 여러분은 이걸로 어떤 새로운 대화를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